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제게 이메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인 같으면 대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아마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평생을 살아온 다음에 지금 이제 은퇴 생활 하신 분들 같으면은 자신이 살아온 역정이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고향 산천이라든지 이런 기억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동양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화려하게 활동을 했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그냥 그 활동을 지켜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잊혀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항상 살아온 과정을 뭐 화려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글쓰기가 뭐 기획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쳤던 책이 93년도에 나온 저의 처녀작입니다. 한국기업 흥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연구소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책을 써서 안 된다, 그렇게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냥 그런 틀을 깨버린 거죠. 아마 저 전에도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책을 쓰지 못한다, 이런 규칙을 깨뜨린 저의 처녀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제 선정에서는 일단 본인이 쓰고 싶은 주제, 잘 아는 주제, 어떤 분야의 영업을 오래 해오신 분 같으면 영업 관련 서적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기획을 해보신 분들 같으면 기획 관련 책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알고 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 정도 알고 책을 써가면서 30, 40% 정도를 채워갈 수도 있죠. 또 고객이 있을 법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같으면은 책을 쓰셔도 굉장히 아마 돈을 벌 가능성들도 있죠. 제가 이제 작년도에 썼던 이 불안한 평화란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정치평론으로서 저한테는 최초의 책인데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촉즉발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 때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쓴 책이 불안한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알고 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근대사를 한번 직접 깊이 들여다보게 됐죠. 이 책을 쓰면서 한국의 근대사에서는 서양 그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주제를 잡아 쓴 책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삶의 역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렇게 기획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면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저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어서서 일하기를 시도한 다음에 그 경험담을 한번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렇게 쓴 책이 일어서라 서서 일하고 서서 공부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뭐 처음부터 정해진 주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은 한번 다루고 싶다, 혹은 내 삶의 과정을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삶은 도전해야 되죠. 도전해야 성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책을 쓰는 거 아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종사해 왔는데 이 분야의 경험은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한번 체계화해야겠다. 그러면 또 책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용감해야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책을 못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경험담입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용감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냐? 뭐 할 수 없다. 모든 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죠. 뭐 유튜브 여러분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100분 정도가 박수를 보내지만 또 5분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려고 이런 걸 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눅 들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찍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도 쓸 수가 없죠. 예.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책의 구성을 스케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의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목차가 구성도입니다. 이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절이 있죠. 장이 있고 절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책은 좀 기네요. 7장 정도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하고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책을 쓸 때 이 아이디어는 초벌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이렇게 종이 위에 한번 옮겨 보셔야 되죠.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가방 속에다가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앞면은 복사가 찍혀 있지만 뒤는 흰 종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책을 쓸 때 책의 중요 목차를 잡는 것을 아이디어 스케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할 때는 볼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1장 뭐, 2장 뭐, 3장 뭐, 4장 뭐,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1절, 2절, 3절, 4절에 예, 생각이 떠오른 대로 작은 주제, 1장은 큰 주제, 그 다음 1절은 2절, 1절, 2절, 3절, 4절은 작은 주제를 한번 쭉 정리해 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장과 절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러니까 건축을 이야기하면 초벌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책의 전체 골격을 초벌로 완성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갖고 그냥 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갖고 이제 시간을 뭐 한 일주일도 괜찮고 2주일도 괜찮고 너무 오래 끌 필요는 없죠. 그렇게 좀 이 아이디어를 좀 묵히는 겁니다. 숙성하도록.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이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교한 구성도를 작성합니다. 정교한 구성도는 연필이나 볼펜을 쓰지 않고 예, 컴퓨터 앞에 딱 서가지고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정교해야 됩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원고지 매수, 그 다음에 예, 마감 시간, 그 다음에 1장 제목은 뭐고 1절은 뭐고 2절은 뭐고 3절은 뭐고 2장은 뭐고 이렇게 쫙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또 중요한 것이 대개 통상 책은 1000매에서 1200매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00매 같으면은 1장에는 200장, 원고지 200자 원고지 있지 않습니까? 200장, 2장에도 200장, 3장에는 100장 이렇게 해서 전체에 배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을 정하실 때도 통상 책의 가장 이렇게 작은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작은 단위는 이 작은 단위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 10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원고지 10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권의 책이 원고지 1000장 정도로 구성되면은 원고지 10장이 기본 단위면은 100개 정도의 작은 주제로 구성된 책인 거죠. 예, 그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감 시간하고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복사용지 한 장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예,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감 일자하고 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쫙 작성을 합니다. 글을 써가며 중간에 이렇게 바뀐 부분이 생깁니다만은 전체 틀은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책을 쓸 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책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도를 쓰면은 대개 서문부터 시작해서 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한 부분까지가 대부분 이거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이게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책 쓰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상세 설계도를 작성한다. 앞에 거는 초벌 설계도고 이것은 상세 설계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는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죠.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은 배경 화면에다가 책 이름을 들어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이 같은 책 같으면은 일어서기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제 거기에 1장, 2장, 3장 원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하면은 이미 뇌에다가 명령을 준 겁니다. 책 쓰기가 시작됐다. 예.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섯 번째는 책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 여러분들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고지 10장 정도의 작은 에세이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도 아무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원고지 5장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크게 훈련을 안 받더라도. 조금만 더 쓰게 되면은 10장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시죠? 전문가든 작가든 간에 유능한 사람들은 큰 덩어리의 일을 잘게 잘라서 공략합니다. 일을 잘게 나누어서 공략하라. 이런 것은 아주 유능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고지 10장 정도의 작은 칼럼이나 에세이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퇴근 이후에도 하루에 서너 꼭지를 쓸 수 있고 주말에는 10꼭지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글을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고지 10장, 200자 원고지 10장 정도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꼭지를 채워간다고 생각하시지 큰 덩어리의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거는 작가마다 습관이 다르겠지만 제가 익숙한 습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서문에서 이제 시작말입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시작했는지, 이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서문이 쓰여져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책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통제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책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서문부터 쓰시면은 내가 글을 써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서문부터 써내시고 서문은 대개 10장에 15장 20장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원고지 10장 쓰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중요한 실용적인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아주 잘 던져야 됐다고 부담을 느끼면은 공이 잘 던져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실 때도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써야겠다. 최고의 글을 써야겠다. 그러면 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 빼고 글 쓰시길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이 흘러가면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판을 두들기실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면은, 않으면은 훨씬 더 글쓰기가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 1장, 2장, 3장 이렇게 순서로 글 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글쓰기 효용은 참 많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할 수도 있고 그 분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고 참 중요하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간 흔적, 그 다음에 학습하는 유용한 방법이 또 글쓰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잠시 자기만의 세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정화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글쓰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첫 시도가 중요합니다. 천여작. 저는 93년도에 글쓰기에 대한 그런 통념을 깨고 천여작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건 이렇게 글을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인도하는 그런 제 경험담이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